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 할 건데요. 토지 정책이라는 걸 할 겁니다. 토지 정책. 그럼 이제 필기 노트를 한다면 토지 정책은 몇 페이지부터냐면 48쪽부터인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좀 유심히 잘 들으십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토지 정책이 한 문제 정도 또는 두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 토지 정책은 엄청나게 방대해요. 엄청나게 방대하는데 한 문제 정도 출제하는, 물론 두 문제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지역지구제하고 개발권 양도제하고 토지은행제도, 요 세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토지정책이라고 있는 것은 단독 문제 나가지 않고 지문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필기노트로 보면, 그러면 지역지구제가 있고 개발권 양도제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은행제도가 있어요. 48페이지 지역지구제,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다음 19페이지 토지은행, 이 세 가지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4번 기타 토지 정책은 지문 나오는 거야. 지문. 그러니까 요 기타 토지 정책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단독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단독 문제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고르세요. 틀린 거 고르세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지만 내야 돼. 5개 지문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타 토지 정책이 나오면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은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2번 토지 선매란, 3번 토지 적성평가란, 이렇게 가볍게 개념만 내는 거야. 개념만. 그러면 이제 지역지구제가 우리나라 토지정책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건데, 지역지구제를 공부할 건데요. 이 지역지구제는 저에게 배우는 게 있고 공포쌤한테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지구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역지구제라고 하고 공법 선생님께서 지역지구제란 말은 거의 쓰지 않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지구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용도지역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 저한테 배운 것은 이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경제학적 의미를 배워요. 경제학적 의미로. 공법 선생님은 지역지구제를 경제학적으로 말 안 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온들의 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 법의 내용.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말하는 각도가 전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에게 배울 수 있는 지역지구제는 별것 없어요. 그럼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지역지구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개념 나오는데, 이 개념하고 두 번째 필요성이 나와요. 지역지구의 필요성. 세 번째가 효과가 나오고, 네 번째가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데, 근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만. 이 개념에서 부예의부 효과, 부예의부 효과, 제거 감소시킨다. 요거 알면 돼요.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점, 필요성, 효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기본서에 보면, 그래 보면 핵심 나왔는데 제 말 믿어도 돼요. 그 핵심 아니에요. 핵심 아니고, 최근에는 요거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에서 이제 좀 이따 보면 어느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땅값이 떨어진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책에 보면 지역지구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저에게 배우는 거야. 이게. 그럼 여기서는 저한테 배운 것은 문제 내기 것이 없으니까 공법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내운다고. 그럼 공법 선생님께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용도 지역을 잘 내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은 거의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는 공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배우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요 개념이, 자, 요 A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요 A라는 지역이 저기 하순, 부동산 뒤에 하순 적벽이라고, 하순 적벽. 제가 이제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구나. 고등학교 때인데 그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제 고등학생들니까 우리는 어리잖아요.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데. 근데 그 선생님 한 분이 자기가 그 여행했던 중에서 하순 적벽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목포에 다녔는데, 그 목포에 다닐 때 무등산도 안 와봤잖아요. 근데 하순 적벽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당신께서는, 그분이 그런 거야.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하순 적벽을 갔었는데
정말 하순적벽이 아름답다 하더라고. 그 우리는 무슨 하순적벽이 아름다운가? 유달산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포는 유달산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순적벽을 갔더니 정말 멋있더라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상하게 말 나누는데, 그럼 여기가 지금 하순적벽 붐이라고 해봐요. 그럼 하순적벽이면 이거 개발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어. 특성이 있으면 그 특성에 맞게끔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순적벽이라는 지역은 그 지역은 특성이 보존해야 돼. 보존. 그러면 하순적벽은 개발하면 안 되고 보존해야만이 토지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무등산 국립공원을 파헤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무등산 국립공원을 파헤쳐서 아파트 지으면 강주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파트 공급 많이 하니까. 그럼 무등산을 파헤쳐버리면 강주 시민들이 쉴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무등산 그 자체는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A라는 지역은 보존해야 되는데,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여기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린벨트다, 국립공원이다 이렇게 지정해야만이 보존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무등산 국립공원을 지정하지 않아 봐요.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개발해 버리잖아요. 그럼 난개발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지역은 누가 봐도 하순적벽 근방은 누가 봐도 보존해야 되는데, 그럼 하순적벽 가면 그 적벽이 아마 무등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됐다고. 그러면 여기 보존해야 되는데 여기 이 지역의 토지용을 사적 주체에게 맡겨요. 사적 주체의 그 토지용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적 주체가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 토지용을 맡겼다는 소리야. 그럼 이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산이 있고 하순 적벽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적벽이 있고 이렇게. 그러면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무등산 자락에 뭐 호수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농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지역은 누가 봐도 보존해야 되잖아요. 보존. 저는 그 중국을 많이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좀 몇 번 안 가봤지만, 그럼 유럽보다는 저는 중국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구경할 거 실도 많고. 그래? 유럽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약간은 뭐 사대주의? 뭐 이럴 수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는 중국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뭐 중국 계림 가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요걸 아직 못 가봐서 좀 안타까운데 코로나 끝나면 바로 이제 가보고 싶은데요. 그럼 이런 지역은 이제 보존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네요. 여기에 제 토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저는 염색 공장 할 겁니다. 염색 공장. 그 폐수가 이렇게 흘러가 하천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 제가 양돈장 할 겁니다. 양계장도 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제 친구는 여기다 토지 사서 여기다 모텔 짓고 유락시설이 들어오고 이렇게 토지 이용해요. 사적 주체에게 맡겨버리면. 사적 주체에 토지를 맡기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이게 보존하는 겁니까?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겁니까? 개발잖아요. 이게 토지형이 서로 상충되는 거야. 농사 짓는 것하고 모텔하고 토지형이 상충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형이 상충돼서 이게 VA 효과, 서로 나쁜 영향을 주는 VA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토지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하순 적벽 쪽은 누가 봐도 토지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보존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토지 자원 배분이, 토지라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에요. 요거 네 글자로 말해보세요. 시장이 실패.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는 토지시장에서 사적 주체의 토지 이용이 부의 이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사적 주체끼리 야 여기는 보존해야 되니까 개발하지 말자. 그렇게 했다기 봐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토지 소유자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하순적벽 김삿갓이 왔다 간 곳이니까 김삿갓 기념비 세우고 보존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여기다 염색공장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적 주체끼리 A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발한 거야. 그러면 V부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의 토지 이용을 특정 용도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야.
토지 이용을 규제하자. 어떻게? 농사 짓는 것 외에는 다 나가라.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 이걸 지역지구제라고 한다고. 그 지역지구제는 어느 지역의 부유해부가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특정 용도로 규제하는 것을 부유해부가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부유해부가를 제거 감소시키는 정책 수단이다. OX? O? 부유해부가만 찾으면 돼. 지역지구제는 부유해부가. 자,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요거 한 7번 내는데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지역지구제는 정의 예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OX? X. 정의 예부가 감소시킨다는 말은 맞지 않잖아요. 부유해부가를 제거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적 주체에 의한 토지 이용이 예부 효과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 수단으로 작용한다. 다시 해볼게요. 조금 매끄럽지 않지만 지역지구제는 사적 주체에 의한 토지 이용이 예부 효과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OX? O? 아니 O지 O. 이렇게잖아요. 지역지구제는 사적 주체들이 부의 예부 효과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적 주체끼리 부의 예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적 주체끼리는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부의 예부 효과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주체가 예부 효과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게 지역지구제다. OX? O? 다시요. 지역지구제는 이 사적 주체들이 예부 효과를 해결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주체한 토지 이용이 예부 효과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다. OX? O?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부의 예부 효과. 그러면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나오면 부의 예부 효과. 이렇게. 필요성, 효가 다 필요 없어요. 필요성은요. 부의 예부 효과 제거 감소.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자. 효가 필요 없습니다. 자, 문제점. 문제점은 엄청 많아요. 문제점 엄청 많은데 예전에 이 문제점을 냈다가 20년 동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책도 보면 예전에 문제점이 막 엄청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2개밖에 안 써요. 근데 2개 중에서 하나만 해볼까요? 자, 요건 또 상식이요. 해봐요. 이렇게 이제 A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 조그만 도로가 있어요. 시골에 조그만 도로, 경운기가 하나 지나가는 도로. 그다음에 여기 B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지역이 이 토지를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이 토지를 가진 사람은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인데 할아버지가 친일하고 아버지는 독재 아부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 땅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직선거리 얼마 안 돼. 100m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땅은 여기 A지역은 보전지역이고 여기는 개발지역이고 이렇게. 그럼 보전지역의 땅은 땅값 떨어지죠. 개발지역은 땅값 올라가죠.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왜 내 땅만 보전지역이냐 이 말이지.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게 지역주기제 문제점이야. 다른 말로 어느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땅값이 떨어진다. 그 지역지구제 문제점.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잖아요. 자, 그러면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다 끝났어. 지역지구는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2가지 배웠다고 보면 돼요. 지역지구제는 부의부가를 제거 감소시킨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점은 어느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땅값이 떨어진다. 네, 됐네요. 그럼 이제 지역지구제가 토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그럼 저에게 배운 것은 낼 게 없잖아요. 낼 게 5개 지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안 내니까. 그래서 요 공포쌤한테 배우는 거 우리 공포쌤 박한수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요걸 낸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은 첫 번째 용도지역은 국계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 요거 4번인가 네요. 5번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이 도간 농자가 있다.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중개사가 가장 많이 중개하는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 땅을 많이 중개합니까?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은 어떻게 나누니까 주거지역이 있을 것이고 상업지역이 있을 것이고 공업지역이 있을 것이고 녹지지역이 있을 것이다. 주상, 공록 이렇게. 역시 얘도 나왔죠. 자, 이 중에서 중개사가 가장 많이 중개하는 것은 주거지역입니까? 녹지지역입니까? 주거지역. 그래서 다시 주거지역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전일준. 저기 2차 공부 안 하시죠? 2차 합니까? 2차 하면 여기 이제 들었을 거고 2차 안 하신 분은 제가 안 듣는 거라고. 1차만 하신 분들은 공법스한테 이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2차까지 하면 이거 듣는 거고. 그러니까 2차 공법에서 나오는 내용이 부동산이나 결혼에서 나오거든요. 그거 제가 다 언급해요. 그러니까 2차 안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은 이름만 알면 되고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이제 두 개 비교하는 거야. 그럼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비교. 전양일편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양일편에서 전용 주거지역이요. 전용 주거지역은 뭐고 일반 주거지역은 뭘까? 전용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그 지역이 아주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깨뜨려야 됩니까? 보호해야 됩니까? 보호. 그래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래요. 그래서 전양이라고 외우는 거야. 전양. 이 전양은 전자가 전용 주거지역, 양은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어느 지역이 처음부터 편리한 주거 환경이다 그게 아니라고. 일반 주거지역은 만들어내는 거야. 편리하게 주거 환경을 편리하게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편리한 주거 환경이죠. 편리한 주거 환경입니다.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거, 만드는 거라 조성한다. 이렇게. 그래서 1편 그래. 1편. 전양 1편 이렇게. 이게 전양 1편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요 전용 주거지역이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전용 주거지역은 제1종하고 제2종으로 나눠집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그럼 1종이든 2종이든 전용 주거지역이니까 양호한 주거 환경이야. 1종은 단독, 일이 하나니까 단독주택. 얘는 단독주택 중심.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이렇게 나온다. 양호한. 예? 일이 하나 단독주택. 그러면 2종은요. 단독주택 있으면 무슨 주택 있을까?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일반 주거지역은 세 개로 나눠요. 제1종하고 제2종하고 제3종인데 얘는 주택의 층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1, 2, 3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뭐예요? 1이죠. 그 1종은 저층, 2가 가운데죠. 중층, 3은 중고층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비교한 거야. 자, 전양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전양 1편으로 해온 거야.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전양 1편. 그다음에 1종, 2종 나눈 것은 전용 주거지역이고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일반 주거지역은 몇 개로? 3개로. 1, 2, 3. 이거는 주택의 층수야. 층수. 저층 1종, 중층 2종, 중고층 3종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법쌤한테 배우는 내용 중에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일부가 끝났어. 일부. 자, 공법 선생님이 이런 말 하던가 안 하던가요? 공법 선생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 하냐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런 거 하죠. 그 내용은 필기노트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다 제가 여기 없는 것을 보충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는 거 아니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 토지가 우리 강주광역시 운암동 1번지 토지인데, 그럼 이 토지에 용도 지역이 지정돼. 용도 지역이. 그럼 용도 지역 지정되는데 1필지의 용도 지역은 딱 하나만 지정되는 거야. 봐요. 요 운암동 1번지 토지가 중심 상업 지역도 되고 전용 주거 지역도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하나의 토지의 용도 지역은 딱 하나만 지정되는 거야. 그럼 1필지의 토지의 용도 지역이 중복해서 중첩적으로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이 지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복 지정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고, 요 중복 지역은 이게 있잖아요.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는 거예요.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중복 지정이에요. 중복 지정. 중복 지정은 요 용도 지역만 중복 지정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복 지정된다.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오로지 중복 지정은 용도 지역만 중복 지정되지 않는다. 용도 지역만 중복 지정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중복 지정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뭐만 안 된다? 용도 지역만 중복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하면, 그러면 우리 공법 시간에 배웠던 것은 여기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지역지구제에 관해서는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중복지역 여부는 저한테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이번 순환에서 1월달, 2월달 과정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배웠는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자, 5페이지 봐요. 필기노트 5페이지. 필기노트 5페이지를 가면 그럼 토지의 분류라고 나오네요. 그 토지의 분류에서 국계법상, 그게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에요. 국계법상 분류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다. 용도지역 중복지역이 X 나왔죠. 나머지는 다 중복지역 되죠. 배웠잖아요. 근데 전혀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공부라고. 이렇게 안 써놓으면 안 배웠다고 해요.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배우잖아요. 처음 배우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나중에 서너 번 듣다 보면 지겨워요. 그러면 합격이야. 근데 7월달, 8월달 이 말 할 때 언니 저런 말도 있었어?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공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 일부 다 끝나고, 다 안 끝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지역지구제고, 물론 안 배워서 끝날 수는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어요. 요 개발권 양도제는 다 지금 하지 않고 딱 하나만. 요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행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시행하지 않는다. 좀 이따가 우리나라에 시행하지 않는 것을 다 배울 거라고. 자, 세 번째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은행. 토지은행도 이게 단독 문제는 두 번 나왔어요. 17회 때하고 18회 때 나왔는데, 이 토지은행은 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토지은행은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직접 개입. 여기에 가장 잘 나와요. 직접 개입이라는 거.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다. 그럼 어디서 시행하고 있냐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근거 법률이 있을 건데, 여러분 이제 요걸까지는 여러분 필기노트 있어요. 네,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비축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 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이 말은 필기노트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필기노트 이런 말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써두시든지 이렇게 하시라고. 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은행에서 나오는 것,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뭐가 잘 나오냐면, 요 토지은행이 다른 말로 공공토지 비축 또는 토지 비축 그런다고요. 그럼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가 우리 강주인데, 네. 자, 오늘 또 무슨 클리어가 다 속상하던데. 자, 저기 수도권에서 제가 좀 속상하는 게
이게 속상해요. 어디냐면 강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참 기분 나빠요. 경기도 강주냐고 물어보다. 아니 강주면 그냥 강주지 무슨 경기도 강주야. 우리 강주는 그냥 강주라고 해야 경기도 강주를 경기도 강주라고 해야지. 그러잖아요. 아니 강주하고 우리 강주광역시하고 경기도 강주하고 레벨이 맞냐고. 레벨이 안 맞지. 근데 어디냐고 강주라면 경기도 강주 속을 짜증나네. 씨. 그러잖아요. 아니 강주하고 경기도 강주가 이게 레벨이 맞아요? 안 맞잖아. 강주도 그냥 시고 경기도 강주시도 시다. 그러면 레벨이 맞지만 강주는 광역시잖아요. 레벨이 다른데. 근데 강주냐고 물어보면 강주라고 하면 경기도 강주? 얼굴 뻔히 보지. 그냥 강주.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그냥 강주 그러면 전라도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또 전라도 강주라고 하거든. 무슨 전라도 강주야. 그냥 강주는 강주지. 경기도 강주가 경기도 강주. 오늘 무슨 클릭하다 보니까 강주시라고 쳤더니 전부 다 경기도 강주가 나오대. 네이버에서. 네이버를 없애볼 텐데 어쩌야지. 네이버를. 응? 우리 이제 강주인데 여기 강주인데 네. 여기 지금 올산동 일대가 아직도 미개발된 데 있잖아요. 올산동이 이렇게 있는 데가. 그러면 국가가 또는 강주광역시가 10년 후에 이 올산동 요 미개발 토지에다가 공원을 하나 만들고 싶어. 강주 시민을 위한 공원을. 그럼 공원은 공익사업이죠. 그럼 10년 후에 이 올산동이 어떻게 개발될지 몰라요. 지금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10년 후에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다 공원 만들겠다고 국가가 수용한다고 봐요. 그럼 돈은 엄청 들어가거든. 그래서 국가가 10년 후에 여기다가 공원 만들기 위해서 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발되지 않는 토지를 먼저 사요. 사서 가지고 있다가 10년 후에 공원 만들 때 써먹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은행은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겠다 그 말이야. 근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미래에 공익사업용지, 공공용지죠. 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만약에 10년 후에 여기다가 공원 만드는데 근데 지금 사주지 않으면 다 개발돼서 사기가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 써먹겠다 이 소리예요.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0년 후에 강주에 인구가 10만이 유입될 것 같아. 이만이 인구가 왜? 기아자동차가 대폭으로 확대돼서 인구 10만이 늘어날 것 같아. 그럼 아파트가 엄청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주에 투기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때 이제 한몫 잡으려고 중개사들도 난리를 치겠죠. 이제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건데 그걸 대비해서 미리 강주광역시에서 국가에서 올산동 토지를 사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때 10년 후에 실제로 아파트 수요가 막 증가해서 가격이 땅값이 올라가면 국가가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싸게끔. 그래서 미래의 토지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 지가 안정 목적. 그러니까 수급 조절, 토지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에서 토지시장 안정이 목적이 목적. 요거 잘 나와요. 그러면 토지은행 제도가 나오면 이렇게죠. 토지은행 제도란 직접 개입 방법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는데 목적은 미래의 공공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됐습니까?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장점 단점이 있어요. 이 토지은행 제도의 장점 단점은 17회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17회 이후로 나오지 않았다. 20년 동안 안 나왔다는 소리야. 그걸 중요성이 있다고 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면 안 돼요. 가서 나라를 지켜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의문이 많고 이거 나올까 말까 해버리면 공부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이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